안녕하세요. 사실과의견입니다. 어, 요즘 좀 영상을 좀 많이 올리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 난이도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 최대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가 않네요, 이게. 매일매일 한다는 게. 네, 그래서 짧게라도 오늘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왔고요. 또 환율이 보면은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환율 내려온 부분이랑 지금 2,700 구간에서 좀 횡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2,700 정도가 굉장히 큰 저항이라고 보고 있고, 한 번 정도는 좀 조정을 받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 보시면은 환율이 급하게 내려오긴 했는데, 지금 뭐 30원대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음, 적정치예요. 지금 이렇게 막 갑자기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가 평가가 다시 절상되고 있는데, 본래 뭔가 밸류보다 고평가됐다던가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딱 본 정도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하락폭 해봐야 한 10원 정도 더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랑 지금 딱 얼추 맞춰진 상황이에요. 그 전에는 사실 달러 인덱스만 되게 급하게 내려가고 엔화도 다시 고평가되고 있었고,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에 맞춰서 다른 통화는 다 움직이고 있었는데 원화에 대한 평가 절하만 엄청 크게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키 맞추기가 최근에 나온 거고, 뭐 원화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엔화도 같이 올라갔으면 그냥 뭐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서 그렇게 환율이 변동됐구나라고 하겠는데 엔화보다 원화에 대한 변동폭이 훨씬 컸어요.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평가가 된 부분이 그러니까 정상 밸류를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보여지고 지금 정도 레벨에서 한 20원 정도, 그러니까 10원 정도 더 빠지는 1320원 정도까지는 더 내려올 수 있는데 그래도 얼추 누가 봐도 저평가였던 상황은 해소가 되었다. 사실 원화에 대한 저평가가 이렇게 크게 되고 있었던 부분 자체는 우리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뭐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이 외환 투자, 그러니까 FX 시장 자체가 굉장히 뭐 이렇게 시간도 정해져 있고 이러다 보니까 원화 투자를 하기가 어려워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보통은 원화 투자를 주식 시장 쪽으로 자금을 땡겨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거예요. 원화가 저평가되었다 해가지고 원화 투자를 할 때는 주식을 그냥 사는 방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아마 저 국채, 그 있죠. 국채 시장에 들어가는 거. 뭐, 외환거래 시간도 뭐 늘리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걸 마냥 막 개방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다 장단점이 있는 건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 자체는 사실 증시 입장에선 굉장히 큰 호재였는데 그게 해소돼 버리면서 이게 해소되면은 저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걸로 봤는데 역시나 2,700 구간에서 지금 멈춰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렇고 엊그제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그쵸. 월요일, 화요일 이틀이죠. 월화 보면은 뭐 빠질 때도 보면은 현물은 매도했는데 선물은 또 매수했어. 외국인이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뒤에 나 있겠지만 보시면은 현물도 사고 선물도 샀어요.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천억 정도씩 매수한 상황인데 그래도 현선물 동시 매수가 들어온 거는 증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됐는데 생각보다 별 효과 없이 그냥 소멸돼 버렸어요. 원화 저평가 부분이. 그래서 사실상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큰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매갈이 없이 해소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환율이 급락한 거는 절대 국장에는 좋은 부분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율이 혹시라도 1320원까지 더 내려온다고 하면은 국장에는 확실히 더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확실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 포트는 일단 담고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장기 국채만 들고 있고 이 증권을, 뭐야, 이거, 주식을 들고 있는 건 없습니다. 주식 비중은 제가 저번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빠졌을 때 제가 30% 들어갔었던 부분은
예, 다 정리를 한 저번 주 금요일에 정리를 한 상태였고, 또 보시면 지금 2,700에 딱 걸려 있는데, 글쎄요, 이게 한번 조정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확실히. 피보나치 되돌림을 보더라도 예, 딱 68.1 걸려 있는 상황이고, 굳이 윗방향으로는 너무 막혀 있는데, 아랫방향으로는 너무나 시원하게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 대비 베네핏이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막 다 팔고 떠나자 막 그런 건 아니고 혹시라도 막 물려 있거나 아니면은 좀 팔기 애매한 상황이면은 그냥 한번 두들겨 맞고 어차피 9월, 10월에 저는 중시가 좋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물려도 그냥 들고 가는 것도 괜찮아 보여요. 저희 부모님이랑 뭐 동생 중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들고 있어요. 물린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팔진 않고 있습니다. 9월, 10월에 한 번 더 큰 상승이 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한 번 조정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들고 있는 섹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요즘 보면은 이게 저번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섹터별로 차별화가 되게 심해요. 제가 이 주식 하나하나 차트 보여드리면서 제가 단톡방에서 올렸던 그 차트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언급했을 때도 보면은 반도체 쪽 같은 경우 반도체, 은행주, 밸류업에 뭐 은행주도 들어가긴 하는데 뭐 그거 말고도 뭐 다른 뭐 보험이나 이런 쪽도 있죠. 지주사 중에서도 PBR 되게 낮은 애들. 그래서 제가 자꾸 밸류업 중에서는 저는 삼성물산 쪽을 되게 좋게 보고 그쪽에서 저는 많이 트레이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메인 섹터 안에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뭐 혹시라도 빠져가지고 물리더라도 이건 그냥 들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은행주 밸류. 여기는 막 그냥 저처럼 막 하루 데이 트레이딩 한다거나 뭐 스윙 투자하는 그런 사람 아니면은 좀 길게 길게 들고 가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물렸더라도 그냥 9월, 10월에 그 미 대선 전 거 보고 그냥 들고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전력도 당연히 뭐 실적 괜찮고 조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조선식품 방산이 지금 최근에 얽힌 게 요게 하나 있죠. 환율. 수출주인데 환율이 이렇게 급락하면은 안 좋지 않냐 하면서 오늘도 보니까 뭐 식품이랑 방산 쪽이 좀 밀린 것 같은데 식품 방산 조선 요쪽은 조금 보수적인 것 같고 제가 굳이 물렸으면 굳이 들고 가지 않았으면 하는 섹터 화장품, 2차 전지 특히 2차 전지 2차 전지는 앞으로 실적은 그러니까 펀더멘털 자체는 개선될 여지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정말 이게 만약에 상승한다고 하면은 딱 하나 싸다. 물론 진짜 호재 중에 호재. 호재 중에 제일 좋은 거는 싼 거. 싼 거에 진짜 호재긴 한데 2차 전지는 너무 펀더멘털이 안 좋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라 여기는 정말 저는 여기는 절대 안 들고 갑니다. 2차 전지는. 뭐 엔솔, SDI, SK 이노베이션 또 저기 뭐 에코프로 BM, 머티리얼 뭐 이쪽 다 있죠. 뭐 LNF 이런 거 다 개박살 나 있는데 8월 5일에 급락하고 나서 회복되는 꼬라지 보면은 딱히 회복을 못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쪽 부분은 좀 안 좋은 것 같고 다음에 경기 침체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쪽 보면은 석화, 철강 이쪽은 또 완전 또 나가리죠. 그래서 이쪽도 좀 안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보유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버티면서 할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요 앞에 말하는 섹터들은 뭐 다 보면은 식품, 방산, 전력, 조선, 은행 다 실적 좋죠. 기본적인 펀더멘털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막 예? 수영장에 물이 빠지면 누가 빤스 차림으로 있는지 뭐 알 수 있다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유동성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펀더멘털 안 좋은 종목에 대해서는 홀딩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20% 안쪽으로 내가 손실 보고 있는 상황이면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 20% 넘게 손실 봤으면 그건 물린 거니까 그냥 들고 가야죠.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뭐 포스코도 그렇고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는 저희 와이프랑
부모님이랑 다 들고 있는데 그쪽은 진짜 생각보다 너무 안 좋은, 네, 너무 안 좋네요. 거기는 진짜. 근데 그래도 보면은 실적 좋은 애들은 다 회복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좀 물려 있는 거 있는데 그냥 들고 갈 겁니다. 9월, 10월 보고. 그래서 좀 본인이 좀 섹터에 따라서 혹시라도 물려 있거나 이러면 요 앞쪽에 있는 거 물려 있으면은 그냥 9월, 10월 보고 들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요 뒤에 있는 거 들고 있으면은 조금 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금 비중을 좀 늘려서 다 팔 필요는 없고요. 한 30 정도 남겨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장기 채권. 저는 지금 그러니까 들고 있는 거는 다 장기 채권만 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제가 한 60% 정도 들고 있어요. 한 2억 가까이 장기 국채 들고 있는데 보시면 3.8이니까 일단 목표치는 3.6. 3.7만 와도 그냥 정리하면서 갈 거예요. 이렇게 한순간에 정리하는 게 아니라 3.7부터는 정리하면서 3.6까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요게 타임라인 11월 5일 대선까지 타임라인을 봤을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경기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쇼잉 한번 하고 그래서 지금 막 저 장기국채 금리도 사실 3.6까지 한번 찍고 왔죠. 그거 한번 하고 갑자기 또 소매 판매 1% MOM으로 또 1% 찍으면서 갑자기 또 이렇게 또 튀어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건데 보시면 그 소매 판매 막 나오고 할 때 중간중간에 튀고는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11월 5일에 대선입니다. 그 앞에 고용보고서 발표되는 게 9월 초에 한 번, 10월 초에 한 번, 11월 1일이어서 한 번 더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고용보고서가 3개 나오는데 11월 1일 같은 경우에는 11월 5일이 선거기 때문에 요거는 제외시킬게요. 요즘 발표되고 있는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보면은 뭐 정부에서 많이 고용하면 논판 페이를 막 많이 나오고 막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해요, 숫자를. 제가 보기에는 9월 6일 고용 보고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TJ 잔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9월 6일, 9월 초잖아요. 그래서 9월 6일까지는 좀 안 좋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하게 좋게 나올 거는 9월 4일 보고서. 아무래도 고용이 좋게 나오면은 장기국채 투자 입장에서는 좀 안 좋을 확률이 높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리미트 이 10월 4일 전에는 장기국채는 한번 정리할 겁니다. 수익 실현 다 한번 할 거예요. 10월 4일 고용보고서 발표 전에 한번 다 정리한다. 왜냐? 대선 앞두고 경기 침체인 꼬라지로 대선을 맞이하면은 여당이 100% 집니다. 절대 옐런이 그걸 나눌 리가 없기 때문에 10월 고용보고서는 무조건 좋게 나와야 됩니다. 그 또 하나 9월 15일에 FOMC 있는데 제 생각에 FOMC 그 그림 하나 그리자고 하면 제가 최근에 유동성 안 좋아질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가 단기 국채 가지고 헤지 펀드에서 레버리지 튀기면서 그, 이 뭐야, 베이시스 트레이딩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시장 금리가 먼저 내려가면서 RRP 금리보다 1개월짜리 금리가 먼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오늘이 20일인데 이 9월 17일에 FOMC 있죠. 이러면은 오늘 그러니까 지금부터 저 FOMC 날까지 1개월짜리 금리는 쭉 하락하고 있을 거예요, 먼저. 그러면 RRP 금리는 고정되어 있는 금리니까 현재 5.3으로 국채 금리가 빠지기 지금 1개월물이 5.34 해서 한 4bp 정도 더 높은 상황인데 결국에는 아래로 내려갈 겁니다. 근데 그게 25bp FOMC에서 25bp 떨굴 건지 50bp 떨굴 건지 그 페드 와치에서 얼마나 프라이싱 할지가 장기 국채 아니 단기 초단기 국채 금리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렇게 내려가면 장기 뭐야 이거 재무부의 국채를 받아줄 주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저는 FOMC에서 뭐 25bp 하든 50bp 내리든 그건 크게 중요할 것 같진 않고요. 오히려 50bp 내리면 좀 안 좋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경제가 안 좋길래 50bp나 내리냐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25bp 내리면서
QT를 축소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지 않을까 싶다. 뭐 요거보다는 재무부에 국채를 사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거를 그냥 QT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거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재정 부양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앞단에는 RRP 자금을 땡겨오는 걸로 썼는데 요 금리 인하 실제로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는 어쩔 수 없이 QT를 축소하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다시 한번 뭐 잭슨홀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왔고 나오면은 다시 한번 이거 프리뷰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서 일단 장기국채 투자 같은 경우에는 10월 고용보고서 나오기 전에 한번 더 정리하는 걸로 그림 짜고 있고 그다음에 11월 5일인데 10월 9월에는 분명히 TGA 지금 8천억 정도 쌓여 있는데 뭐 돈 풀면서 증시가 됐든 뭐 고용시장이 됐든 좋은 쪽으로 보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국장 관련돼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시면 2,700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700 환율 그러니까 원화가 저평가된 모멘텀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2,700을 수복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고 완전히 안 좋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수급 꼬라지가 외국인이 계속해서 선물을 매입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9월, 10월에는 증시가 좋을 걸로 보이는데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섹터가 실적을 나오고 있는 곳인지 아닌지가 되게 중요하다. 굉장히 안 나오는 거 하나 더 있죠. 엔터. 하이브, JIP, YG 뭐 이런 것들 엔터 쪽도 굉장히 안 좋고 그다음 최근에 롯데케미칼도 적자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석화 쪽도 되게 안 좋고 식품은 실적이 괜찮은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저는 무조건 싼 거 줍줍하는 스타일이에요. 혹시나 내가 안 샀는데 그냥 증시가 날아가 버렸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다음에 사면 돼. 어차피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항상 명심하세요. 어차피 나 죽는 날까지 기회는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오늘 버스 떠났다고 내일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내일도 오고 모레도 오고 계속 옵니다, 계속. 투자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지금은 조급한 시장은 절대 아닙니다. 조급하게 움직일 필요 없어요. 꺾여서 올라가는 거 다 보고 움직여도 내가 얼마든지 유리하게 투자가 가능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되게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1년에 거래하는 날이 얼마 안 돼요. 주식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거를 한 달 주식했다가 뭐 두 달 쉬고, 한 달 주식했다, 두 달 쉬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게 수익을 잘 내는 거를 저는 이미 몇 년 동안 잘 보여드렸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래서 일단 지금은 굳이 그렇게 내가 투자하기에 유리한 시장이 아니다라는 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또 될지 모르겠는데 영상 또 올릴 수 있으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너무 막 추격 매수하지 말라고 오늘 영상 찍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하지 말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많이 물렸으면은 그냥 들고 9월, 10월 반등 노려보자. 이 정도로 요약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잉.